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4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20점짜리가 이렇게 나왔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작업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1번 문제가 있고 2번 문제가 있고 두 문제가 있죠. 이 두 문제 이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하래요.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동을 했더니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자, 여기 첫 번째 지시사항부터 보자고요.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사용해서 온라인 판매 현황이라는 요 ACCDB라는 요 파일에 6월 1일 요 테이블에서 상품 코드하고 주문 시간 그리고 구분, 결제 방법, 결제 금액 이 열을 이용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5가지 필드가 있는데 그걸 이제 가져다가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을 만들라는 얘기요. 자,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를 먼저 가지고 와야 되니까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메뉴에 우리 기타 원본에서 요거 선택해 주고요. 우리 액세스 파일 가지고 올 거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요거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대여 상자가 뜹니다. 그럼 이제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우리는 커리 마법사를 사용할 거니까 이곳에 체크 표시가 이렇게 돼 있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선택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C 드라이브에 우리 길버 커널 1급 총정리에 엑셀에 이제 모의고사 풀고 있는 거 맞죠? 이곳에 보니까 온라인 판매 현황이라는 요 ACCDB라는 요 파일이 있습니다. 요 파일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커리마법사하고 열을 선택해라 그렇게 나오죠. 여기 보니까 이제 6월 1일 그 테이블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앞에 이제 더하기 표시 있으니까 이 더하기 표시 눌러주면 이곳에 들어있는 필드가 모든 필드가 다 표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맨 처음에 상품 코드요. 상품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문 시간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구분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결제 방법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결제 금액에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5개 필드 이렇게 가져다가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데이터 필터하고 뜨는데 문제상에서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 와라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갔더니 정렬 순서하고 이렇게 떠요. 뜨면 문제상에서 뭐 어떤 걸로 정렬해라 그런 말도 없으니까 그냥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이제 마침하고 떴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 데이터,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엑셀로 가져갈 거니까 요게 이제 표시가 돼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마침이요. 마침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떴어요. 이 데이터를 가져가서 우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거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요거 이제 선택하면 되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뜨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여기 두 번째 지시상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이랑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처럼 문제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뭐 결제 건수다, 결제 금액이다 해서 이곳에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고요. 그 위에 이 데이터 위에 보니까 결제 방법이 열로 들어 있죠. 거기에는 이제 카드가 있고 포인트가 있고 현금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결제 방법은 이제 열로 우리가 집어넣어 주면 되고 그 왼쪽에 보니까 이제 주문 시간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문 시간이 이 데이터 왼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행으로 넣어 주면 되죠.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구분은 의류다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필터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표를 봤을 때, 이 피벗 테이블을 봤을 때 행과 열이 만나는 곳이 지금 이곳이죠. 해서 이 피벗 테이블을 B의 3번 셀부터 시작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는 B의 3번 셀이요. 해서 여기 써져 있는 거 선택해주고 B의 3번 셀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피벗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곳에 들어간다 그렇게 나왔고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온 그 5개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해서 이곳에다가 이제 쭉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 좀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결제 방법이라는 걸 열에다 갖다 놓을 거고요. 그리고 주문 시간이라는 거 이제 행에 갖다 놓을 거고 구분은 이제 필터에 갖다 놓고요. 그다음에 결제 건수하고 우리 결제 금액하고 이 두 가지는 시그마 값으로 우리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구분부터요. 구분이라는 건 우리 필터에다 갖다 놔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 열에는 결제 방법을 쭉 드래그해서 열에다 갖다 놔주면 되고, 행에는 주문 시간을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죠. 그리고 시그마 값에는 이제 결제 건수하고 우리 결제 금액을 갖다 놔주면 돼요. 근데 지금 이곳을 봤을 때 우리 결제 건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결제 건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뭔가로 이제 결제 건수를 이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결제 금액은 들어있어요. 그럼 결제 금액부터 쭉 들어가서 우리 시그마 값에다가 먼저 갖다 놓자고요. 지금 우리 지상을 봤을 때 우리 이제 결제 건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지상 이곳을 보게 되면 상품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를 개수로 해서 계산을 하래요. 그렇게 해서 사용자 지정 이름을 결제 건수로 변경하고 열의 총합계만 그렇게 표시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결제 건수라는 거를 우리 상품 코드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 개수를 세서 결제 건수 구하라는 거예요. 해서 이 상품 코드라는 거 있죠. 상품 코드라는 거 이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개수를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해서 상품 코드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 결제 금액 위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상품 코드의 개수다 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난 거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래요. 자, 그러면 이제 피벗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 우리 피벗 테이블 도구에 들어가게 되면 디자인이 있죠. 이 디자인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지상 보니까 구분이라는 필드가 있대요. 구분 필드가 지금 여기 맨 위에 있죠. 지금 우리 거 보면 여기에 모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구분 필드가 의류인 그 데이터만 표시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요거 삼각형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의류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의류만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의류 선택하고 확인이요. 확인해서 우리가 구분이 의류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뒤에 보니까 주문 시간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를 기준으로 오전이다 오후다 해서 그룹으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니까 시간이 9시다 10시다 17시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것에 이제 앞에 더하기 표시 요거 클릭해보면 뭐 9시 30분도 있고 9시 50분도 있대요. 그리고 10시를 클릭해보면 10시 20분도 있고 27분도 있고요. 17시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개 분이 쭉쭉 들어있죠. 요거를 이제 오전 오후로 구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주문 시간이 들어있는 셀에서 아무거나 이제 데이터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일단은 그룹 해제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지금 얘네가 이제 시간별로 그렇게 이제 그룹 설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해서 그룹 해제라는 거 먼저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주문 시간이 이렇게 쭉쭉 떠요. 그때 이제 주문 시간이라는 이 필드를 기준으로 오전, 오후로 그룹 지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이만큼이 이제 오전이고 이만큼이 이제 오후가 되겠죠. 해서 우리 B의 6번 셀부터 시작해서 오전 거, B의 9번 셀까지 이렇게 이제 영역으로 지정하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그룹 다시 만들겠다 해서 그룹이라는 거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룹 1 하고 생기죠. 그러면 여기 그룹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글씨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수식 입력줄에 보게 되면 그룹 1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이거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오전 하고 쓰고 엔터요. 그랬더니 오전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싹 다 이제 범위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B의 11번부터 시작해서 B의 19번까지 이만큼 이제 범위 설정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또 그룹이라는 거 또 눌러주면 됩니다. 누르게 되면 이제 그룹 2 하고 뜨죠. 그럼 그룹 2라고 써져 있는 거 요 셀 선택해 주고 수식 입력줄에서 그룹 2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오후 하고 이렇게 쓰고 나서 엔터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오전이다 오후다 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그룹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죠. 그 밑에 보니까 상품 코드라는 필드는 개수로 계산을 하래요. 개수로 이미 계산이 됐죠. 그래서 건수가 이렇게 쭉쭉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됐는데 얘네들은 사용자 지정 이름을 결제 건수로 그렇게 변경을 해 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결제 건수가 들어있는 거 아무 셀이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각 필드 설정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보면 사용자 지정 이름하고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개수 땡땡 상품 코드라고 돼 있는데 요 이름을 이제 결제 건수로 이제 변경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결제 건수하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쓰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결제 건수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열의 총합계만 표시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 도구에 들어가서 우리가 디자인이 있죠. 이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총합계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이 총합계에서 문제에서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열의 총합계만 설정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행의 총합계 오른쪽에 있던 행의 총합계가 싹 다 없어지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열의 총합계만 이렇게 쭉쭉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결제 금액의 필드 결제 금액 필드가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죠. 이 결제 금액의 필드는 표시 형식은 가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셀 서식에 보게 되면 회계라는 그 범주가 있대요. 그걸 이용해서 지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제 금액이 들어있는 아무 셀이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가필드 설정으로 들어가주면 되죠.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 찍어주고 문제에서 이제 회계 범주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표시 형식의 범주에서 우리 회계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회계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래서 또 확인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그림이랑 이제 비교해서 봐야 되겠죠. 자,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우리 여기 결제 금액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금액에 천 단위마다 쉼표가 전부 다 붙어 있고요. 통화 기호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통화 기호가 다 붙었죠. 요거 이제 없애줘야 돼요. 그때 이제 또 아무 필드나 선택해주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가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우리 표시 형식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회계 범주 선택돼 있죠. 여기서 이제 기호를 없음으로 이렇게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마지막까지 다 했다고 해서 그냥 끝 그러고 지나가지 말고 꼭 그림이랑 비교해서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됩니다. 해서 이제 나머지 주문 시간 2다, 주문 시간이다 하고 이렇게 제목들 써져 있는데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이 데이터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거랑 문제 그림상에 있는 거랑 다 똑같은지 다른지 꼭 확인 한번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먼저 이동부터 하자고요. 자, 이동했더니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란 얘기죠.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지상이요. 정렬 기능을 이용하래요.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표 1번에 보게 되면 학교가 있대요. 학교. 지금 학교가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 있죠. 이 학교를 중동고다, 현대고다, 세화고다, 휴문고다 해서 이 순서대로 정렬을 하래요. 그리고 만약에 학교가 동일하다 그랬을 때는 가중평균이 내림차순으로 그렇게 표시되게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학교에서 중동고다, 현대고다, 세화고다, 휴문고다 하고 이 순서대로 이제 정렬하라 그랬는데 얘네들은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죠. 우리가 직접 정렬 순서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해서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우리 정렬할 거니까 데이터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가 정렬,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정렬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떠요. 뜨면 여기서 우리는 학교를 기준으로 정렬할 건데 그때 우리는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에요.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사용자 지정 목록하고 이렇게 뜨는데 지금 이 순서대로 지금 이곳에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죠. 해서 새 목록이라는 거 요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옆에다가 목록 항목에다가 우리가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거부터 입력하자고요. 여기다가 이제 중동고 하고 입력해 주고 컴마요. 그리고 현대고 컴마, 세화고 컴마, 휘문고 하고 이렇게 이제 4개의 데이터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가 입력한 거를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추가 버튼이요. 추가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제일 밑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내가 방금 입력한 게 추가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러주면 지금 그 정렬 순서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보여줘요. 보여주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이요. 그리고 만약에 학교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표시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준을 하나 더 추가시키는 거죠. 해서 기준 추가라는 거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가중평균으로 내림차순 해라 그랬으니까 내림차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정렬 끝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되겠죠. 했더니 지금처럼 중동고다, 현대고다, 그 다음에 세화고다 하고 밑에 보면 이제 희문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학교가 동일할 때 이 가중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되게 해라 그랬으니까 내림차순 정렬된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렬을 해주면 이 첫 번째 지상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중간 비율 그리고 기말 비율이 다음과 같이 이제 변동하는 경우에 이제 윤정희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제 가중 평균이 변동이 되는 그 시나리오를 작성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만드는 우리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문제상에서 우리 셀에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를 읽어봤을 때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이름 정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나리오 들어가면 되고 만약에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없다 그랬을 때는 그냥 바로 우리가 시나리오 관리자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첫 번째 거 우리 지상 보면 우리 F3번 셀의 이름을 윤정이 가중평균으로 그리고 제2의 4번은 셀의 이름을 중간 비율로 그리고 K의 4번 셀은 기말 비율로 그렇게 이제 이름 정의하라고 나왔죠. 자,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름 정의 먼저 하자고요. 자, 일단은 F의 3번 셀, 요 셀 찍어주고요. F3번 셀의 이름은 윤정희 가중평균으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자, 요 F3번 셀 찍어주고 이름 정의할 때 우리가 여기 이름 상자에서 해주면 되죠. 자, 이름 상자 요거 클릭해주면 F3번 셀이다 하고 셀 주소가 써져 있는데 거기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윤정희 가중평균 하고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입력하고 나서 엔터요. 엔터 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F3번이다 하고 셀 주소가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정의한 그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이름 정의가 똑바로 된다 안 된다 확인하려면 다른 셀에 클릭했다가 다시 F3번을 찍어보면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이름 정의한 그 이름이 이곳에 표시가 되면 됩니다. 만약에 이름 정의를 했는데 오타가 났어요. 아니면 글씨를 잘못 쓰거나 뭔가 잘못됐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름 정의한 거 수정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이름 정의 수정할 때는 우리가 요 수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이름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요 이름 관리자에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방금 내가 이름 정의한 게 지금 이곳에 들어있어요. 그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이제 편집을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름 편집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름 수정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 수정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이름 정의한 거 요거 있죠? 요거 선택하고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만들어주면 돼요. 다시. 둘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의 4번 셀이요. 제2의 4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40%가 들어있는 거. 그리고 K의 4번 셀이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기말 40% 요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기말 비율로 그렇게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제2의 4번 셀 먼저 찍어주고요. 그러면 찍게 되면은 제2의 4번이다. 셀 주소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곳에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중간 비율 하고 써주고 엔터. 그럼 이제 중간 비율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거 K의 4번 셀 찍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기말 비율 하고 직접 입력하고 엔터요. 그렇게 해서 꼭 이름 정의할 때는 이곳에다가 이름을 쓰고 반드시 엔터를 꼭 눌러야 돼요. 그래야 이름 정의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찍어보면 됩니다. 찍었을 때 중간 비율 그리고 K의 4번 셀을 찍었을 때 기말 비율하고 이렇게 이름이 떴죠. 떴으면 이제 이름 정의 맞게 했다는 얘기요. 그때 지금 중간하고 기말 비율이 40%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비율이 45% 35% 그렇게 이제 변경을 했을 때 아니면 중간 비율을 35% 기말을 45% 이렇게 이제 비율을 변경을 했을 때 그때 이제 F3번에 들어있는 이 윤정희라는 요 학생의 가중평균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보여달라 그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나리오 좀 들어가자고요.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고요. 데이터라는 메뉴에 우리 가상 분석이요. 가상 분석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시나리오 관리자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 관리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추가시킬 거니까 추가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추가 버튼이요.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시나리오 이름 써라. 그러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중간 비율 증가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중간 비율 증가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이제 중간 비율 증가하고 요거 써준 다음에 중간 비율을 45%로 기말 비율을 35%로 요 두 가지를 이제 바꾸는 거죠. 해서 여기 변경 셀에다가 요 두 개 셀을 우리가 잡아주면 됩니다. 해서 변경 셀 기존에 써있던 거 지워버리고 그리고 요 두 개 셀 이렇게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그렇게 이제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는 중간 비율이 0.4, 기말이 0.4, 0.4가 40% 얘기하는 거죠. 40%다.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걸 이제 45%, 35%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다가 중간 비율을 0.45라고 해서 45%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기말 비율은 35% 그랬으니까 0.35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2번 만들자고요. 여기서 또 추가요. 추가 버튼 눌러주고 시나리오 이름 써라 나오죠.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은 뭘로 해라? 기말 비율 증가로 하래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름 써주면 되죠. 기말 비율 증가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럼 변경 셀은 지금 이 두 개의 비율을 이제 변경시키는 거니까 아까랑 똑같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현재는 40% 그렇게 돼 있으니까 둘 다 0.4가 들어있죠. 그때 이제 시나리오 2번에 비율을 35% 그리고 45% 그렇게 이제 변경시키래요. 그러면 중간 비율은 35% 그랬으니까 0.35가 입력되면 되고, 기말 비율은 45% 그랬으니까 0.45가 입력되면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또 확인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개의 시나리오를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그랬어요. 우리가 이 두 개의 시나리오를 요약해서 볼 거죠. 그래서 이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곳이 분석 작업 2번 시트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약 버튼 한번 눌러보자고요. 요약 버튼이요. 요약 버튼 눌렀더니 보고서 시나리오 요약하고 이렇게 떴어요. 보고서 종류를 선택해라. 우리는 시나리오 요약해서 볼 거죠. 그때 결과 셀하고 이렇게 떴는데 이곳에 엄청나게 많은 셀들이 범위가 잡혀 있죠. 자, 이거 전부 다 싹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전부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이제 범위를 결과 셀 어떤 걸로 볼지 그거 이제 찍어주면 돼요. 우리는 요 중간하고 기말하고 이 두 가지 이제 비율이 변할 때, 변동이 될 때마다 윤정희라는 그 학생의 가중평균 값이 어떻게 이제 변경이 되는지 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요 F의 3번 셀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요 F의 3번 셀이 우리 윤정희라는 그 학생의 가중평균 값이잖아요. 그래서 F3번 하고 이렇게 찍어주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시나리오 요약하고 분석 작업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위치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곳에 값들 좀 보자고요.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현재 값이 있고 중간 비율이 증가했을 때, 기말 비율이 증가했을 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중간하고 기말 비율이 현재는 40%인데 중간 비율을 증가시키게 되면 그때 윤정희라는 그 학생의 가중평균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고, 기말 비율을 지금처럼 이렇게 조절했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 가중평균이 이렇게 된다. 그렇게 이제 표시된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시나리오 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분석 작업 전부 다 두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을 열어서 직접 문제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반드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